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 6시 28분입니다. 자, 이곳에 어제하고 오늘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슨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23 남한의 한강호 경주대회, 어제 8월 19일과 오늘 8월 20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곳 잠실 나들목 바로 옆에 한강에서 무슨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한강공원에 녹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남동쪽 방향에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2023 남한의 한강호 경주대회입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 바로 옆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강 남쪽변입니다. 잠실 나들목 바로 옆에 한강 남쪽변에 일정한 구역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저 빨간색의 무슨 기둥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배를 타고 경주대회를 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실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전방 2km 정도 지점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쪽 방향 한강변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서쪽 방향입니다. 자,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요일을 맞이해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행사를 진행하는 캠프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자, 드디어 제가 앞으로 5일 후면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 7박 10일의 일정으로 가족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5일 후 8월 25일에 출국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손꼽아 기다려왔던 세계의 중심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 보스턴,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 주의 주도인 해리스버그, 또 캐나다 쪽은 토론토, 킹스턴, 천섬, 몬트리올, 퀘벡 등을 여행할 수 있고, 또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콩코드, 보스턴, 다시 뉴욕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7박 10일간의 코스인데요. 수개월 동안 꼭 손꼽아 기다려왔던 미국 여행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힘차게 질주하고 있는 자전거 라이더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밤에도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계속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반에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실대교 남단을 통과해서 이제 잠실 철교 남단 쪽으로 이동하는 코스인데요.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최근 수개월 동안은 미국을 거시적으로 크게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미국 역사 이야기 위주로 공부를 해왔는데요. 며칠 전부터는 미국 여행지, 관광 예정지, 그곳을 속속들이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역시 세계의 중심이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미국 뉴욕의 중심부 맨해튼에는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즐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해튼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미국 동부 해안의 뉴욕시가 제1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제2의 도시가 서부 태평양 연안의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자, 제가 로스앤젤레스는 지금부터 5년 전에 방문을 했었고요. 4년 반 전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은 중심이 바로 맨해튼인데요. 자, 맨해튼의 역사를 보면 17세기 초에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가 앞다투어 미국 지역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 철교 남단을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자, 저기 동쪽 방향에 서울 아산병원이 보입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도 많고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고 산책하는 분들도 많고 각자의 방식으로 일요일을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미국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진출할 당시 1600년도 초반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역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연도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종교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입항한 게 미국의 역사의 시작 1620년인데요. 자, 그로부터 403년의 세월이 흘러서 올해 2023년 미국의 역사의 시작 403년이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그 식민지 개척 시대 초창기에 네덜란드가 지금의 뉴욕의 중심 맨해튼을 소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아메리칸 인디언으로부터 네덜란드가 불과 24달러라는 단돈 24달러에 네덜란드가 아메리칸 인디언으로부터 맨해튼 섬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암스테르담을 건설한다. 즉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을 미국에 새롭게 건설한다 해서 그곳을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칭했습니다. 뉴 암스테르담. 그런데 그 식민지 쟁탈전에서 나중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벌인 게 그걸 이른바 영란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할 때 영자이다. 네덜란드를 화란이라고 한자식 표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영국 할 때 영자, 네덜란드 할 때 화란할 때 란자에서 영란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영란전쟁이
1652년부터 165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그때 영국이 네덜란드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란전쟁이 끝났던 연도가 1653년이고, 그로부터 11년 후인 1664년에 영란전쟁에서 패배한 네덜란드가 영란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에게 뉴욕의 중심 맨해튼 섬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맨해튼 섬을 강탈했던 연도가 1664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그곳을 지배하게 됐으니까 도시 이름을 변경한 겁니다. 뉴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왜 뉴욕이냐? 그 당시에 영국의 국왕의 후계자, 황태자죠. 황태자 이름이 요크공이었습니다. 영어로는 듀크 오브 요크, 요크 대공이었죠. 요크 대공.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의 후계자인 황태자 이름이 요크 대공이었는데요. 그 요크 대공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요크공의 도시다 해서 뉴욕이라고 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라고 해서 뉴암스테르담이라고 칭했는데요. 1664년에 영란전쟁의 전리품으로 영국이 네덜란드로부터 뉴욕의 중심 맨해튼을 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뉴암스테르담에서 뉴욕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고요. 또 그로부터 약 한 100년 정도 지난 1763년, 정확하게는 99년이 지난 1763년에는 영국이 또 프랑스를 상대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이른바 7년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자, 1756년부터 1763년까지 7년 동안 진행된 7년 전쟁에서 영국이 프랑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 있어서 영국이 프랑스를 미국 땅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프랑스는 이제 캐나다의 퀘벡 이쪽 위주로만 식민지를 개척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7년 전쟁 결과 패배한 프랑스는 영국한테 미국 지역의 주도권을 빼앗겨 버리고 캐나다의 퀘벡 지역으로 이동을, 그쪽에만 이제 머무르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를 완전히 영국이 주도하는데 나중에 1775년부터 1783년까지 진행된 7년간의 한 8년 정도 진행된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이김으로써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783년입니다. 1783년. 자, 풍납토성 나들목을 벗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식민지 쟁탈전에서 가장 중심을 이뤘던 것이 지금도 세계의 중심이자 미국의 제1의 도시인 미국 뉴욕의 맨해튼인데요. 그 맨해튼에는 지금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이 민주주의의 시초이고 또 자본주의의 시작이다 보니까 미국은 민주주의 또 자본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시설, 제도 등이 많습니다. 자, 일례를 들면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했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는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서 인류 역사상 성공한 최초의 시민혁명,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프랑스에서 일어나서 수천 년 동안의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실현한 게 인류 최초의 성공한 시민혁명인 프랑스 대혁명인데요. 그게 1789년인데 같은 연도인 1789년에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시행한 미국에서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취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는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그러한 시설들이 또 제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제1의 도시 뉴욕의 중심 맨해튼에는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국에서 최초로 수도였던 것이 바로 뉴욕입니다. 뉴욕. 제가 말씀드리는 맨해튼을 중심으로 한 뉴욕이 미국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뉴욕이 미국의 최초 수도였던 그 기간은 1785년부터 1790년까지입니다. 1785년부터 1790년까지 5년 동안 뉴욕이 미국의 수도였고요. 1790년에 필라델피아로 수도를 옮겼었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가 수도였던 기간은 1, 2년 정도 짧았고요. 다시 지금의 워싱턴 DC로 수도를 재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백악관도 1792년에 착공해서 1801년에 완공해서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 입주를 했던 역사가 있고요. 자, 그래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최초의 수도였던 뉴욕에는 맨해튼이 중심이고, 맨해튼의 또 중심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습니다. 센트럴 파크가 괄호 800m, 세로 4km나 됩니다. 가로의 길이가 800m, 세로 길이가 4km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센트럴 파크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센트럴 파크 바로 남쪽변에 미드타운이라 해서 중심타운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미드타운이 있고 그곳에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록펠러 센터나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또 코리아타운, 그 다음에 UN 본부, 다양한 시설이 그 미드타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의 북서쪽에 미국 북동부 지역의 명문 8개 사립대, 이른바 아이비 리그 중에 하나인 컬럼비아 대학이 센트럴 파크의 북서쪽에 있습니다. 자, 허드슨 강변을 끼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을 배출한 세계적인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 미국의 대학 중에 의학 박사 학위를 최초로 수여했던 대학이 바로 컬럼비아 대학입니다. 컬럼비아 대학. 그래서 그 의학이나 법학, 그 다음에 언론학 이런 게 굉장히 세계적인 유명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로 컬럼비아 대학이 센트럴 파크 북서쪽에 있고요. 또 남쪽으로 오게 되면 남쪽에 배터리 공원이 있습니다. 배터리 공원이 왜 배터리 공원이냐? 지금부터 22년 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당시에 테러범들이 항공기를 납치해서
맨해튼의 남쪽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폭발을 했었죠. 그래서 3천여 명의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사망을 해버리는 참사가 발생됐는데요. 그게 이른바 9.11 테러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지금부터 22년 전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했던 9.11 테러인데요. 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곳에 무역센터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거기 땅 파기, 터 파기 공사를 하면서 많은 흙이 발생했습니다. 흙.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무역센터 빌딩이 건축이 됐는데요. 그 많은 흙이 땅 파기, 터 파기 공사할 때 많은 흙이 배출돼서 그 흙들을 걷어가지고 맨해튼의 남쪽에 그 허드슨 강의 일부를 매립을 했습니다. 매립. 그래서 조성된 매립지 공원이 배터리 공원입니다. 배터리 공원. 자, 여기 자전거를 좀 세워두고. 자, 그 세계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세계 무역센터 빌딩을 건축을 했었는데요. 그 건축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 공사, 땅 파기 공사를 하면서 많은 흙들이 발생돼서 그 흙들을 가지고 맨해튼의 남쪽 허드슨 강변 그 지역의 일부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된 매립지 공원이 배터리 공원입니다. 배터리 공원. 그곳에서 자유의 여신상까지 유람선으로 한 15분 정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배터리 공원 바로 옆에 있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지금부터 22년 전 9.11 테러 당시에 무너져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재건축을 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9.11 테러 당시에 무너졌던 그 빌딩 그 자리에 다시 재건축이 됐는데요. 자, 그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높이가 541m입니다. 롯데월드 타워의 높이 555m보다 14m가 낮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타워는 지금부터 7년 전인 2016년에 완공하고 2017년 4월 롯데그룹 창립 50주년 때 오픈을 했는데요. 그 롯데월드 타워는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인데요. OECD 국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입니다. 9.11 테러 당시에 붕괴됐던 세계 무역센터 빌딩 무너진 그 자리에 재건축된 빌딩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 높이 541m가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가 낮고 OECD 국가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맨해튼의 남쪽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맨해튼에는 코리아타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흔히 약칭해서 K타운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에 가면 가장 오래된 음식점이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 이름이 감미옥입니다. 맛을 느낀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미옥이 코리아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인데 설렁탕 전문점이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타운에서 다양한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또 음식점이 강서회관이 있습니다. 강서회관은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아름마트 지금은 H마트로 바뀌었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그 한아름마트는 그 맨해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 및 캐나다 지역에 걸쳐서 20여 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대형 슈퍼마켓. 그곳에 가면 김치, 또 뭐 햇반, 김, 뭐 다양한 한국식으로 먹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한국식 식품 메뉴들이 다양하게 판매되는 대형
슈퍼마켓, 한아름마트, H마트로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맨해튼의 코리아타운에 있습니다. 여하튼 그 미국 맨해튼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성당, 미국 최초의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세인트 패트릭 성당도 맨해튼에 있습니다. 자, 독일의 퀼른 성당을 벤치마킹해서 고딕 건축 양식으로 지은 100m 이상 높이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도 맨해튼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이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세인트 패트릭. 자, 미국에 이민 왔던 그 사람들이 영국 잉글랜드에서도 왔고, 아일랜드에서도 왔고, 독일, 기타 유럽에서도 많이 왔었는데요. 그 중에 아일랜드 계열, 그래서 이민 온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이 세인트 패트릭입니다. 아일랜드 계열의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이 세인트 패트릭인데요. 그분을 기리는 성당이 미국 최초의 성당인 세인트 패트릭 성당이고, 미국 맨해튼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퍼레이드가 세인트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 세인트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는 매년 3월 17일에 개최되는데요. 가두 행진을 벌이는 걸 퍼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퍼레이드가 세인트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인데요. 매년 3월 17일에 개최됩니다. 그거 역시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수호 성인인 세인트 패트릭을 기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공통점이 있죠. WASP, 와스프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W는 백인이란 뜻이고, W는 화이트, 백인이란 뜻이고, AS는 앵글로 섹슨족은 잉글랜드란 뜻이죠. 그 다음에 P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백인이고, 잉글랜드 계열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란 뜻인데요. 이례적으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나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은 백인이라는 공통점은 갖고 있지만 앵글로 섹슨, 즉 잉글랜드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이고, 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가 아니라 천주교,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게 존 F 케네디와 조 바이든의 공통점입니다. 존 F 케네디와 조 바이든은 개신교도가 아니라 천주교 카톨릭이고, 또 잉글랜드, 즉 앵글로 섹슨 계열이 아니라 아일랜드 계열입니다. 그처럼 아일랜드 이민자들의 수호성인인 세인트 패트릭을 기리는 그 성당,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 미국 최초의 성당도 맨해튼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곳을 제가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 앞으로 딱 5일 후 8월 25일에 출국합니다. 뉴욕, 워싱턴 DC, 해리스버그, 나이아가라 폭포, 토론토, 킹스턴, 천섬, 몬트리올, 퀘벡, 다시 미국으로 콩코드, 보스턴, 뉴욕, 인천공항 순으로 7박 10일 동안 내 식구 가족 여행을 출발할 날이 몇 달 동안 손꼽아 기다려 왔는데요. 드디어 5일 후에 출발을 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현재 시각 2023년 8월 20일 일요일 아침 7시 정도 됐습니다. 오늘 평안한 휴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호역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현대백화점 천호점이고요. 천호역 사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